우주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일까? 아니면 우주가 너무 거대한 것일까? 라는 의문인데요. 우리 우주는 너무나도 넓어서 천체 간의 거리를 표현할 때 특별한 측정 단위가 필요해졌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태양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몇 개월, 아니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데다가 그것마저도 이 광대한 우주 사막에서는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주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른 행성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동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애초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양계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편안한 자세로 봐주세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지구 외의 행성으로 가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의 지인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우주라는 바다에 뜨는 작고 푸른 구체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구는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를 많이 사랑하더라도 호기심, 그리고 발견과 모험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류는 아직 근공간 조사에 작은 한 걸음을 쭈뼛쭈뼛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업적은 달 착륙, 그리고 화성 여행을 위한 치밀한 계획 정도이죠. 언젠가 그런 여행이 평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진심으로 믿고 있답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는 정말로 은하수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될까요? 아쉽게도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한데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실제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이 태양계를 먼저 조사해 볼게요. 지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은 약 38만 5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달을 향해 간다면 그 여행길은 약 160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 대체 뭘 위해서 우주선을 발명했나? 그걸 타고 우주에 가려고 한 게 아닌가? 라고 하고 싶으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첫 달 비행은 1969년에 진행되었으며 3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최신 장비여도 이 거리를 가려면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간이 3일이면 짧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달은 거의 코닿을 때에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최첨단 우주선을 완성하고 화성으로 가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화성의 태양 공전 궤도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서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올 때 그 거리는 약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이 최신형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파일럿이 갑자기 화성 관광을 제안해서 진로를 변경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7년간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신형 우주선으로 갈아타서 가장 효율적인 비행 경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근방에 있는 행성에 내려서 돌아다니고 싶다면 거기까지 가는데도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태양을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싶어서 태양계 중심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약 1억 4,95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처음에 우주 공간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측정 단위가 필요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1억 4,950만 킬로미터가 1천문 단위입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상대적인 단위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빛조차도 1천문 단위의 거리를 지나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8분 20초가 걸립니다. 우리가 목성을 방문하려면 5.2 천문 단위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목성과 지구 간 최단 거리는 5억 8,800만 킬로미터입니다. 탐사기 주노는 목성을 날아가서 그 중심 궤도에 탈 때까지 4년 11개월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훨씬 더 떨어진 태양계의 얼음 파수꾼, 해왕성까지 가려면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해왕성까지는 43억 킬로미터, 30천문 단위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광이 해왕성으로 가는 데에는 4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아까 태양계 명소를 돌기 위해 타는 로켓이라면 도착할 때까지 수십 년은 걸리겠죠. 예를 들어 보이저 2호는 해왕성에 접근하기 위해 12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스페이스 미션 뉴 호라이즌즈는 8년이 걸렸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인데 그 너머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태양계를 멀리서 바라보면 암석이나 얼음 덩어리로 된 두꺼운 구름 때문에 잘 식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오르트 구름이란 이론상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얼어붙은 물체로 된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구형의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 바깥에서 태양계까지의 추정거리는 5만에서 10만 천문 단위입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이죠.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리. 이제 여러분도 태양계를 우리의 큰 집으로 여기게 되셨나요? 오르트 구름은 그 집의 문턱인 셈인데요. 이 선을 넘으면 아무도 보지 못한 깜깜하고 끝없는 세계로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수조 개의 반짝이는 점들을 배경으로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빛은 말하자면 길을 안내하고 이쪽으로 오라며 손을 흔드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게 바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의 항성계인데요. 태양에서 41조 3천억 킬로미터, 27만 6천 천문 단위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천체간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정 단위를 써야 합니다. 바로 광년.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인데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1광년은 9조 4,610억 킬로미터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은 지구에서 4.4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기술로는 이 항성계로 가는 여행은 계획할 수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냐고요? 우주 탐사기 보이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우주선은 초속 17km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데요. 이것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에 보내게 되면 탐사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7만 5천 년 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가까운 항성이에요.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은하수를 통과하려면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의 17승 킬로미터라는 뜻이죠. 이 정도로 0이 붙는 숫자는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은하수를 벗어나면 우리의 은하수가 60 이상의 은하수로 구성된 국부 은하군의 일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은하군은 우주 공간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빛이 이 은하군을 횡단하는데 1000만 년 정도 걸린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조 개나 되는 은하나 은하단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갔다면 천여 자리 은하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사는 국부 은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은하들이 2000개 정도 존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은하단의 직경을 약 1500만 광년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즉, 빛의 속도로 가는 초고속 우주선이 천여 자리 은하단을 통과하려면 150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태양계에서 은하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300만 광년이 소요됩니다. 엄청나지만 무섭기도 하죠. 천여 자리 은하단을 통과하면 더 거대한 구조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볼 수 있는데요. 라니아케아란
끝없는 천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규모 구조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나 거대 인력체가 있으며 그 직경은 5억 2천만 광년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화성으로 가는 이 여행길이 너무 길다고 느끼시나요? 관측 가능한 우주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대은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은하 안에서 지구를 찾으려면 현미경을 쓴다고 한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럴 때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을까? 많은 연구자는 우주는 무한대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우주에 한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태양계 중심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우주의 관측 가능한 범위는 직경 930억 광년의 공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깜깜한 지구상의 어느 한 곳을 향해 누군가가 아주 높은 곳에서 손전등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관측할 수 있는 한계 너머에 무언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이유는 빅뱅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주 팽창에 의한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물체는 약 70km 초 메가파섹의 속도로 서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은하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라며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세대 연구자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우주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연구해 줄 테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곧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